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지방주도 성장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행할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하며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300개 이상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며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부권 이전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면 옮겨지겠냐면서도 전기나 용수 공급 등의 측면에서 기업을 설득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현실화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원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광주 전남이 진짜 무한히 발전될 수 있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은 저는 솔직히 좋죠. 왜냐면 제가 이때 딱 20살인데 이제 제가 취업할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관한 정부 계획도 공개됐는데요. 수도권의 전력과 용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첨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설득하고 남부권 반도체 벨트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 행정통합을 회견문의 머릿말로 거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란 겁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의 통합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논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부권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미 결정한 것을 뒤집기 쉽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수도권은 전력과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땅값과 에너지가 저렴한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나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이 결정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딴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죠. 그러면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지역에서 전기를 쓰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의 방향성도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순천시민연대는 전기와 물이 풍부한 전남 동부권이 알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최적지라며 행정통합특별법에 이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희 순천에는 주화물하는 그 풍부한 수자원이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입지 조건이 좋고 행정통합을 기점으로 산업혁신과 첨단산업 유치에 나선 전남 동부권. 이 대통령의 균형 발전 의지를 확인한 만큼 기업이 수도권을 떠나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전략을 다듬고 설득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만나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를 서로 주고받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이라며 인구 108만 명의 거대 도시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의 주도로 주민투표 없이 속도전으로 치러졌지만 결과는 뼈아팠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통합은 출범 직후부터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극심한 지역 갈등을 불렀고 통합 10년 만에 인구가 4% 넘게 감소하는 등 통합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과거 무한반도 통합 역시 청사 위치와 명칭을 두고 목포시가 양보하지 않은 점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특별법 간담회에서 광주 양부남 의원의 발언은 주목할 만합니다. 양부남 의원은 광주 전남 특별시로 가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 광주 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명칭과 실리를 분리해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찬반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의논을 볼 수 있는 안인데 좀 더 좋은 안이 있는지를 가지고 의논해 볼 생각입니다. 광주시 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특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이처럼 속도를 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들이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선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 뒤 이달 말에 법안을 발의하고 2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광주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시작됩니다. 도심 전체가 정부가 지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지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주시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차 실증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복잡한 교통체계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선 과정에 유턴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구간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경우의 수를 도시 전체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3년간 진행되며 올해만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는 광산과 북구, 서구 일부 지역 등 도농 복합 지역에서 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내년에는 서구 전체와 남구, 동구까지 범위가 확장됩니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고 기반이 잘 갖춰진 신시가지와 도심 외곽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복잡한 구시가지와 도심 내부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첫 해에는 사람이 운전석에 탄 상태로 운행을 하고 마지막 3년 차에는 무인 자율주행까지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를 자율주행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 이런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자율주행 실증하고 기술 개발하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기술이 광주에 모이면서 광주시는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실증에 참여할 전문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맘때면 마음 졸이던 광산 지역 학생과 학부모분들 많으실 겁니다. 광산 지역은 학생 수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어서 해마다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걱정 덜 수 있겠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시기. 유독 광산구 지역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학교 졸업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수와 정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다른 자치구 고등학교로 이른바 밀어내기식 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입장 사이에서는 아예 그 학교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인데 거리까지 멀다. 그러면 진짜 정말 슬프죠. 네,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떨고 있죠.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956명, 2024년엔 1152명의 학생들이 매일 한두 시간씩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고, 지난해엔 명진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사정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원거리 통학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단일 학군제에 따른 자치구 사이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가칭 광주 광산고가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상 4층 18학급 규모의 학교가 내년에 문을 열게 되면 밀어내기식 배정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신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하게 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또한 과밀학급에서 공부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교육당국은 내년 개교 예정으로 공사 기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광산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만큼 설계 변경 등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감기 같은 유행 질병으로 헌혈 참여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요. 최근 광주 전남 지역 혈액 재고가 이틀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한산한 분위기의 헌혈의 집 목포센터. 드문드문 헌혈자가 찾고 있지만 비어있는 헌혈 의자가 더 많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곳을 찾은 하루 평균 헌혈자는 50여 명. 지난해와 비교하면 10%가량 줄었습니다. 되게 수혈이 많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헌혈자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동료 문자 받고 왔어요. 광고 문자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받는 횟수가 늘어나서 진짜 혈액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헌혈이 줄어들면서 올해 1월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평균 2.71분, 3일을 버틸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적정 수준인 5일분의 절반 수준으로 관심 단계를 넘어 주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전체 헌혈자 수가 전년 대비 5%가량 하락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단체 헌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방학까지 겹친 상황.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말에는 혈액 재고가 2일분 아래로 떨어져 경계 단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확보를 위해 문자 안내와 홍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에 방문하셔서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365일 36.5도의 가장 따뜻한 선물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위와 함께 얼어붙은 혈액 보유량, 위기를 맞은 혈액 수급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기존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반국가적 내란의 무게를 증명한 판결이라며 향후 재판도 타협 없는 무관용의 기준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번 판결은 내란 단죄 출발점이라며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조상우와 2년 총액 15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상우는 지난 시즌 28홀드를 기록하며 팀 내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기아 뒷문 한 축을 든든하게 책임졌습니다. 한편 기아는 내부 FA 조상우를 붙잡은 데 이어 한화 출신 좌완 김범수와 3년 최대 20억 원, 친정팀으로 돌아온 홍건희와는 1년 7억 원에 사인하면서 마운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불펜의 약점을 메운 기아는 모레 기존 선수단과 신규 영입 선수들이 함께 스프링 캠프로 출국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고 전남대 이근배 총장을 초청해 273번째를 맞는 산학협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산학협동 포럼에서 이근배 총장은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란 주제로 AI 대전환을 맞는 전남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